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긴 건 제가 입원하면서였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비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당장 도망치세요. 그날 일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혜예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려다 몇 번 시도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냥 세면대 아래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지혜가 화장실 문을 열더니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라. 넘어진 것 뿐이야. 어머니 다리 좀 보세요. 발목이 이상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내려다 봤어요. 발목 쪽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부축해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머니가...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어요. 얼마나 심해?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전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요. 내가 모시고 갈게요. 지혜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엑스레이 결과는 골절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요. 다만 붓기가 심하고 연세가 있으시니 4주 정도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혜 얼굴을 봤습니다. 나 입원하면 네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집에서 여기까지 멀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저녁이 돼서야 왔어요. 병실에 들어오면서 제 다리부터 봤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진통제 맞아서 이제 좀 나아졌어. 죄송해요. 제가 오전에 바로 못 와서. 바쁜 거 알아. 지혜가 다 해줬어. 아들이 지혜를 한번 봤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죠, 뭘.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지혜가 오전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밥도 챙겨주고 세수도 도와주고 병원 업무과 서류 처리까지 전부 지혜가 했습니다. 지혜는 원래 돈을 아껴 쓰는 편이었어요. 장도 꼼꼼하게 보고 쓸데없는 건 잘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하더라고요. 복권이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샀어요. 하루는 지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병원비 정산이랑 이런 거 제가 처리해도 될까요? 번거로우시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댁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안방 서랍 제일 아래 칸. 파란 봉투 안에 있어. 지혜가 다음날 가져왔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을 병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두면 될까요? 병원비 처리하고 남은 거 거기다 다시 넣어둬.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펼쳤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왔어요. 조용했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멈췄어요. 돌아봤더니 지혜가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박혀 있었어요. 손도 멈춰 있었고요. 1초, 2초. 그러다
표정을 지우고 통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은 자주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묵혀둔 거야. 손댄 지 오래됐어. 지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과금 같은 건 여기서 안 빠지죠? 그건 다른 통장에서 나가. 지혜가 통장을 탁자 한쪽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봤습니다. 그 손이 한번 멈춘 것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병원비 정산했어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지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날짜, 항목, 금액, 제가 봐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다음 주 치료비도 미리 넣어둬야 해서요. 그러면서 통장에서 바로 옮겼습니다. 핸드폰으로 몇 번 누르니까 금방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제가 직접 처리할 방법도 없었고, 아들은 퇴근하면 지쳐서 오는데 이런 것까지 시키기가 미안했어요. 그래, 네가 갖고 있어라.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고 통장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혜가 오면 자리에 앉기 전에 꼭 핸드폰을 봤어요. 예전엔 들어오면서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먼저 물었는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먼저 켰습니다.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하루는 지혜가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고 있길래 제가 먼저 불렀어요. 지혜야, 뭘 그렇게 봐? 아니에요. 그냥 뉴스요.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서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근데 잠깐 보인 화면이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가득한 화면이었어요.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지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다 가까이 지나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래서 얼마나 됐어? 한 달 만에? 잠깐 멈췄습니다. 나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가 돌아보다가 저를 봤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가까운 데라 괜찮았어. 지혜가 얼른 부축을 했습니다. 복도 대화는 더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온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 달 만에? 얼마나 됐어? 며칠 뒤였습니다. 지혜가 영수증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항목마다 형광펜까지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 치료비가 저번 주보다 좀 많네? 재활치료가 추가돼서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 어머니, 혹시 통장 잔액 확인하고 싶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서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는데 손이 익숙했어요. 잔액이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뭔가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치료비가 빠졌겠거니 싶었지만 딱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혜야, 영수증이랑 빠져나간 거랑 좀 맞춰봐야겠다. 네? 어머니,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엑셀에 정리해서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래라.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숫자가 자꾸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려다 지웠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다음날 지혜가 말했던 엑셀 파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가 다 지나도록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엑셀 정리 해온다고 했잖아. 지혜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는 과일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다음에 꼭 가져올게요. 다음에가 벌써 두 번째다.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가져올게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꺼냈어요. 통장 나한테 줘봐라. 지혜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갖고 있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병원비도 또 나올 테고. 그래도 내 통장이니까 일단 줘봐. 지혜가 가방을 뒤졌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저는 지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살짝 내려갔어요. 다음에 올 때 꼭 가져와라. 네, 어머니.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과자 봉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혜도 같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같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들이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활하실 때 안 힘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경과 좋다고 했다면서요. 그렇대. 한 달만 더 하면 된대. 다행이다. 지혜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얼른 넣었어요. 아들이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서 같이 앉아. 응. 지혜가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떠 있었어요. 제 말을 듣는 건지 아닌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혜야, 통장 가져왔냐?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통장은 왜요? 지혜한테 병원비 처리하라고 맡겼어. 이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깜빡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아들이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어머니한테 바로 드려야지. 다음에 꼭 드릴게요. 대화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혜가 혼자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보다 밝았어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자리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 친구가 알려준 건데요. 안전한데 조금만 굴리면 이자보다 훨씬 낮대요. 어머니 통장에서 일부만 옮겨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수익률 숫자가 빨갛게 떠 있었어요. 그게 뭔데?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전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지혜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있는데 놔둬. 어머니, 그냥 소액만요. 됐어. 지혜가 핸드폰을 내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럼 통장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퇴원 전까지만요.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아니, 다음에 올 때 가져와라 꼭.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대답이 빨랐어요. 네, 어머니.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 얘기를 꺼내자마자 투자 얘기를 꺼낸 게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은행 번호를 찾았어요.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지혜가 오면 핸드폰을 더 오래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얘기를 꺼낼 때마다 대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말하던 걸 한 번씩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금액을 물으면 영수증을 먼저 꺼냈습니다. 통장은 끝내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가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퇴원하고 재활까지 끝내고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어요. 이불은 그대로였고 서랍은 닫혀 있었어요. 저는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통장을 넣어뒀던 파란 봉투가 있던 자리를 열어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지혜가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손이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아들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셋이서 오랜만에 같이 앉았어요. 지혜가 컵에 음료를 따라주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집이 낫죠? 병원보다. 그래, 내 집이 제일이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지혜가 자주 올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지혜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올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치킨을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통장 이제 나한테 줘야지. 어머니, 그건 내일 정리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은 또 바쁘다고 할 거잖아. 내일 꼭 가져와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밖을 내다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서 있다기보다 서성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제 집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당겼습니다. 남자가 또 이쪽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 있는 거겠거니 싶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10분쯤 지나서 다시 창가를 지나쳤습니다. 남자가 아직 있었어요.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지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찬 얼굴이었어요. 코트 단추도 잠그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지혜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짐 챙기세요. 당장 나가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지혜의 손을 내렸습니다. 지혜야, 진정하고 말해봐라. 무슨 일이야? 지혜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아까부터 2명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제가 오면서 봤어요. 어머니한테 온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왜?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는데 그 안에 다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눈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물었어요. 지혜야,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네가 알고 있는 거구나? 지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혜를 봤습니다. 앉아라. 지혜가 천천히 앉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기까지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옮겼어요. 조금만 굴려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500이었어요. 조금만 해보려고 했는데 손실이 나서 그걸 메우려고 또 옮기고. 얼마냐고. 지혜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습니다. 남은 게 없다. 그 말이 귓속에서 한 번 더 돌았어요.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았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그 말에 저는 지영이를 다시 봤습니다. 내 명의로? 그게 가능해? 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업까지 갔어요.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밖에 저 남자들이 서 있는 거야? 네. 돈이 급한 일이 있었니? 네,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무슨 급한 일이길래? 사실 친한 언니가 주식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추천해준 걸로 주식을 샀는데 처음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넣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를 때 수익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서 그 언니가 알려줘서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 그래서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 5천만 원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됐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 3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3달 동안 병원비 빼고 7천만 원을 넘게 잃어버린 거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가정주부로만 살다 보니 돈 벌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들이 달려온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지혜가 오면서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알고 있었냐?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속이는 얼굴이 아니라 무너지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책임질게요. 대출도 제가 다 처리하고. 지혜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 끝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 봉투가 있던 자리에 손을 올려놨어요. 이 통장은 손댄 지 오래됐다고 지혜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알고 있었어요. 아들 몫으로 남겨두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언젠가 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혜는 옆에 서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지혜 앞에 섰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그 돈은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모아둔 거였어. 지혜 얼굴이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겠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그 이후의 일은 네가 감당해라. 대출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동준아, 너희 집에서 해결해라. 나는 여기서 관여 안 한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주전자였는데 그래도 물은 끓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정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